법원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모두 구속된 겁니다.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64명 중 59명이 구속됐습니다.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을 포함해 송환 후 구속심사가 진행된 58명 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충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4기 혐의 피의자 56명이 송환 후 구속됐고 대전청 반부패 경제수사대와 김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1명씩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나서 엄정한 수사를 약속한 가운데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경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벌어진 로맨스 스캠과 리딩방,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대해 경기 북부청은 올해 초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행과 관련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 조직 구조와 스캠 단지 현황, 현지 피해 현황 등 캄보디아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은 구속 상태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뉴스 이슈 주목하는 인물을 만나봅니다. 구하림의 인터뷰. 오늘은 해외 범죄 수사에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모셔봤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김미영 팀장 등 보이스피싱 총책을 붙잡으셨는데요. 최근 드러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재홍 서울동작경찰서 경무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구금돼 있었던 한국인들이 송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범죄자들을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아시겠지만 지난 2017년에 필리핀에서 피의자 47명을 송환할 때 이제 전세기를 처음 띄웠고 이때 과장님도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송환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예, 저희가 그때 2017년에 단체 송환을 처음 준비할 때 주위에서 모두 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도 저희가 착실히 준비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단체 송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그 방법이 좀 정립이 돼서 예. 이렇게 두 번, 세 번에 이은 단체 송환이 돼서 좀 기분이 남다릅니다. 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구속신문, 구속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까지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 피의자들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그 각 수사관서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를 이제 입증하는데 혐의가 좀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석방해서 조사를 하는데 예. 보통 해외에서 이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사유 보면 뭐 증거인멸도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로 가신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제 도망한 걸로 보죠. 그래서 도주를 한 것으로 보고,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대부분 구속이 되는 게 예. 이제 전례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인데 지금 송환된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건을 뭐 직접 수사를 하신 거는 아니지만 예. 좀 경험이 아무래도 풍부하시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캄보디아 이런 사기 단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다 이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네. 그 이 피의자들이 이제 이중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피의자기도 하고 피해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 범죄에 그 실행을 했는가 아니면 강요에 못 이겨서 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수사 방향은 자발성이 어떻게 규명하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자발성이라는 것도 좀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를 할 것 예,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를 예. 들어서 뭐 구속이 됐는데 뭐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구속이 취소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예, 건가요?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일부 또 이 들어오신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강요에 못 이겨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례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이제 뭔가 가담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발성이 예, 나중에는 거의 이제 거의 조직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좀 조사가 아직 더 이루어져야 하는 예,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대학생의 공동 부검이 이루어졌고 이제 유해에도 송환이 됐는데 정확한 사인은 좀 추가적으로 아직 좀 검증이 안 된 거죠. 예, 현지에서 공동 부검을 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오면 이제 조직 검사, 약물 그리고 독극물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검 결과가 뭐 어떤 현지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조사가 아직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어느 정도 자발성을 가지고 가담했는지도 좀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뭐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흔한 상황인 건가요? 예, 그 동남아에서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 예. 경찰들이 이제 부패한 경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 경찰 포함해서 이제 고위층이 좀 연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범죄 조직이 장기간 그렇게 대규모로 범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범죄 조직과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캄보디아 말고도 뭐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뭐 흔히 발견되는 그런 현상인 건가요? 예,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에서 흔히 발견되는 거고요. UN ODC라고 UN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예. 그 캄보디아에서 부패 때문에 공조가 늦어지고 그리고 경찰관이 그 단속 정보를 뇌물을 받고 흘렸다라는 게 확인됐다는 그런 공식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해외 도피 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앞장서셨어요. 네. 특히 이제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신 걸로도 알려져 네.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로 도피한 그런 범죄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범죄 수법이 좀 과거랑 지금이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좀 비슷한 게 있나요? 예, 저희가 검거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제 운영 자체를 한국인이 했고 예. 그 조직원들도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캄보디아 사건은 뭐 주로 이제 총책은 다 중국계 범죄 중국계, 조직 예. 그리고 밑에 한국인이 일부 있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좀 약간 다르고요. 네. 그 예전보다 좀 진화한 게 요즘에는 AI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한 1분 정도만 목소리만 저장해놓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위조할 수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책이 이제 이전에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한국인인 경우가 좀 많았는데 예. 이제 중국계 인물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예. AI 같은 기술,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게 범죄에 악용이 된다는 점을 짚으셨는데 지금 사실 보도가 있는 상황 중에 좀 충격적인 것이 뭐 감금, 폭행 그리고 예. 뭐 전기 충격 이런 고문 같은 게 가해지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원래 있었던 일인가요? 예전 우리 한국 조직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강제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고문이나 폭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문 폭행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기술자로 보는 거예요. 이 피해자를 감금을 해서 기술을 이제 익히게 하는 거죠. 그 네.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도망가게 가게 되면 다른 기술자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영업 사원은 이제
키운 셈이죠. 어떤 범죄에 가담해서 예, 예. 범죄 수익을 계속 창출해내는 예.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예. 감금 그리고 감금 폭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 사람들이 없지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뭐 캄보디아로 와라.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막혀 있으니까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국가를 우회해서 들어와라.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좀 힘이 빠지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예, 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꼭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경찰이 이제 공항에서 검문 검색을 하고 있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급구 가겠다고 하면 사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이제 속아서 캄보디아로 가든 이게 범죄인지를 알고 캄보디아도 가든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감금돼서 이제 착취를 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이제 피해자들 그리고 피의자들을 이제 겪어보셨을 텐데. 네, 본인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 속는다, 내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 예. 때문에 했지만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예. 점을 또 강조를 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이전에도 동남아 다양한 국가에서 뭐 취업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던 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사실 한 2020년대 초반부터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조직이 성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대응이 정부가 좀 늦었다, 경찰 수사도 좀 늦었다 이런 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좀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뭐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는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대사관에서 가장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적절하게 좀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좀 더 예.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어야 한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대사관에 이제 경찰들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기도 예. 하잖아요. 그 인력이 조금 적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대사관에 이제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 주재관이 많이 파견이 돼야 사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향후에 사실 제가 또 외교부를 또 말해서 좀 유감스럽지만 그 외국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뭐 문제된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맞는 게 좀 핵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 인력도 예. 조금 적은 편이고 이제 앞으로의 문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찰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최근에 이제 조직 개편해서 외사, 사이버 그리고 정보 기능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외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사, 사이버 정보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코리안 데스크라는 거잖아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자. 그래서 지금은 한캄 양국이 뭐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뭐 코리안 데스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 코리안 데스크는 이제 한국인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에 파견이 돼서 주로 하는 업무는 한국인 관련 강력 사건 해결을 하고 그 국외를 도피한 도피 사범을 추적 검거해서 송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리안 데스크 논의는 뭐 잘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보통 제 경험상 이 공산주의였던 과거에 네. 공산주의였던 나라들은 그 외국 경찰이 자국에서 근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논의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잘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예.
이렇게 보는 이유가 보통 코리안 데스크 저희가 설치 요구했을 때 그 국가에서 거부하는 사유는 본인들이 충분히 치안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거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거는 충분히 이제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쪽 캄보디아 측에서 할 얘기는 없어 보이는데 네.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않나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아 현지에서 대규모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이제 수사,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터폴 계장으로서 굉장히 장기간 근무를 하셨으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어떤 점이 좀 체계가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지금 캄보디아 건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국가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보면 지역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아세안 또 아세아나폴, 아세아나폴이죠. 이런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서 지역 협의체가 회의를 할 때 이 캄보디아 건을 의제로 선택을 해서 여러 국가가 일시에 합동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됩니다. 합동 단속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조직의 가장 큰 목적은 돈입니다. 네. 돈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범죄 추적 환수 시스템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금을 추적할 수 예, 있는. 자금 추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한 전재홍 서울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실 5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범죄 조직 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1,7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캄보디아 감금 실종 사건의 모집책으로 지목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20대 여성 A씨를 공동 감금과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캄보디아행을 권유하고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현지에서 약 한 달간 감금됐으나 감시가 소홀한 밤 시간대 탈출에 성공해 귀국 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을 최근 화장한 푸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4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사원 내 50대 중반 1명,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으며 4명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4명 모두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사망자 4명과 관련해 국내 연고자 연락 및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